일단은 소단원 3, 이온 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온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 과정상으로 분석하는 선생님용 교재 한번 같이 볼게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온에 대한 내용이 축소가 되어 있어 이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표현, 이온화와 이온화식까지는 중학교 2학년은 배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온의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도 예전에는 봤었어. 거의 동일하게는 나오겠지만 앙금 생성 관련해서는 종류가 축소가 되었다. 비교적 조금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온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이온 파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정의를 먼저 보자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아니면 또는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로 바뀐 상태. 즉 얘네도 결국에는 입자야. 그렇기 때문에 입자 중에서 원자 자체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어떠한 종류의 이온이 되느냐라고 볼 건데요. 이온이라는 건 우리가 특히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양이온, 그리고 두 번째는 음이온. 양 하면은 느낌상 플러스겠죠. 반대로 음이온 하면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입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자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가 1단원 상에서 배운 내용이 원자, 그리고 분자, 마지막으로 방금 본 이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원자라는 친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원자가 여러 개가 모이면 분자, 원자에서 전자가 빠지거나 들어오면은 이온, 이런 식으로 관계성이 진행이 되는구나. 즉, 모든 분자나 이온과 같은 입자들은 원자라는 입자에서 시작이 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온이라는 친구에 대해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에 대한 정의를 좀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니 원자라는 친구가 전하를 잃어. 근데 원자의 특성이 무엇이었냐면은 원자 핵상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 그리고 전자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전부 더해졌을 때 0을 띠게 된다고 했었지. 즉, 중성의 성질을 띠고 있더라라는 게 원자의 특성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원자라는 친구가 전자, 즉 마이너스를 비교적 잃었어. 없어졌어.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가 두드러지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양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지. 밑에 이온 형성 과정 한번 보시면 원자, 여기서는 1번에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보면은 원자 핵상에 플러스 1, 그리고 전자상에서는 전하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중성의 상태, 원자라는 건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전자를 잃음, 즉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얘네는 플러스밖에 안 남더라. 즉 여기 내용을 보시면 원자의 플러스 전하량은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큰 상태가 양이온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반대로 음이온이라는 친구는 원자라는 친구가 전자를 얻어 비교적 마이너스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원자 번호 1번이라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원자의 경우 중성의 상태라고 했으니 플러스 전하 1개, 마이너스 전하 1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 즉 외부로부터 전자가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전하가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는 총 2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총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화살표 쪽 보시면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여기선 1이 될 거고 이것보다 전하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 마이너스가 2개. 그래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전하량적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더 크더라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온의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 종류는 우리가 알았다는 거지. 근데 화학 안에서는 우리가 화학식, 분자식 이러한 식으로 식의 형태로서 우리가 화학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될 텐데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표현 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외운 원소 기호들,
한 20개? 22개 정도 배웠을 거야. 그 원소 기호들을 기준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위에 일은 전자의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보다는 그냥 양이온이니까 플러스가 더해지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와 함께 전자가 몇 개 이뤄졌는지를 카운트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리튬이라고 하면 우리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보다 여기 플러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리튬 이온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원자의 모형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전자는 2개밖에 안 남겠구나. 그러니까 플러스가 하나 더 세서 플러스라는 친구가 오른쪽 상단 위쪽에 붙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화학식과 마찬가지로 앞에 1이라는 친구는 생략이 되는구나 까지 봐주시면 될 거고요. 음이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 똑같아. 근데 전자의 얻은 개수로 가기 때문에 전자 마이너스 표시를 그대로 따라가서요. 숫자가 먼저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똑같이 우측 상단에다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양이온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냥 원래 있는 원소 이름 기본적인 원소 이름 플러스 이온이라는 말만 붙이면 돼서 여기 Na+, Ca2+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칼슘 이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패턴이 존재해. 그래서 원소 이름 뒤에는 뭐뭐화 이온 무슨 화가 되었다라는 말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 원소의 이름 끝에 소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 그리고 황은 그냥 황이니까 냅두고 또 뭐가 있을까? 질소 이런 거는 한번 봤을 때 염화 질소는 보통 산소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질산화 정도의 해석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산도 그러면은 산소니까 산화 정도의 이름으로 산화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이름이 무슨 화 이온이라고 끝나는 것은 음이온의 특징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더 보시면요. 이온 모형, 아까 말한 모형과 이온식으로서 한번 보면요. 여기 위에가 이온의 모형, 밑에가 이온식이 될 텐데 리튬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3개, 여기도 플러스 3이니까 중성의 형태가 되겠죠. 이런 친구는 그냥 원소 기호 자체만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나눠진다는 거지. 리튬 이온 상태와 전자 하나가 나온 상태로서. 그래서 우리는 성분비 일정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얘네의 값은 여기 뒤에 있는 생성물과 동일하다는 거를 전제로 가면 리튬 플러스 자체에 마이너스 2개와 플러스 3일 때에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전자 하나 자체의 전하량 마이너스 1 합쳐지면은 결국에 중성이구나. 합쳐졌을 때는. 근데 2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 친구만 줌인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리튬 이온이구나 라는 내용으로 본 게 될 거고요. 한번 음이온도 보면은 보통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전자가 많아. 하지만 하나하나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8번이다 보니까 전자도 8개가 존재할 거야. 즉 플러스 전하가 8개, 마이너스 전하가 8개. 얘네 2개가 합쳐지면 중성의 형태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 봤었고요. 얘네한테 전자 2개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넣어줘.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총 10개가 될 텐데 여기에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8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측 상단에다가 총 몇 개의 전자의 개수를 추가로 받았느냐를 보기 때문에 숫자 먼저 쓰고 뒤에는 전하의 종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동그라미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전자가 electr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뒤이어가지고 나머지 내용들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 우리가 저번에 화학식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온의 관점에서 이온과 관련된 이온식을 한번 보자는 소지가 될 거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양이온과 음이온,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온에 대한 이름도 나눠볼 거예요. 양이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금속류들, 이러한 친구들, 그리고 암모늄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긴 하지만 일단은 양이온 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이름 봤을 때 얘네들은 공통점이 뒤에 전부 플러스, 이가라고 얘기하죠. 이 친구들은 이가와 일가에 플러스 친구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소의 이름에다가 그냥 이온이라는 글자만 추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이온 파트 가보시면요. 얘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뭐화라는 이름이 뒤에 붙기 때문에 염소의 경우 염화이온, 플로린의 경우 플로린화이온, O랑 H 얘가 수소, 얘가 산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수산화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염기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질산이온, 질소산소니까 질산, 산화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많아서 산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황이기 때문에 황화이온. 얘 보시면은 탄산이온, 탄산, 그래서 C 하나, O 세 개에 E 마이너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산 같은 경우도 황과 산소가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에 황과 산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이온들의 이름도 봐주시면 되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양이온도 1가, 2가라고 얘기를 하고 음이온의 경우에도 1가, 2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칼슘 이온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칼슘 2가 이온이라고 얘기하고 탄산 같은 경우에도 탄산 2가 이온이라고 2가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가보도록 할게요. 이온의 전하 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 플러스 그리고 이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옆에 설명 보시면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제 전기라는 걸 넣는 게 되겠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했으니까 얘랑 반대되는 친구한테 붙을 거냐.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기에 마이너스로 가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음이온이기에 반대쪽인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온이 전하를 띄기 때문, 즉 극성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 자석에서도 보면은 NS극, 플러스 마이너스극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극을 띄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 반대끼리 서로 붙으려고 가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 예시 보시면요. 염화나트륨이라는 수용액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은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이온이 분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그리고 반대로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요. 이 실험을 간단하게 그림화 시켜 놓은 건데 여기 안에 있는 수용액, 물과 같이 섞어져 있는 수용액이 NaCl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안에서 마이너스들은 Cl, 플러스들은 Na라는 각각의 원소의 이온 형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NaCl뿐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적용이 모두 되기 때문에 그림상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도로만 일단은 표기를 해두고 있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있겠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과 흐르지 않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방금 본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온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 왜냐면은 염화나트륨 자체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나눠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설탕이라는 친구는 아무리 쪼개고 쪼개도 그냥 설탕 한 가루라기보다는 한 분자 이런 식으로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 아무리 쪼개도 가장 작은 입자의 단위가 설탕의 특성을 계속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배울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